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후덥지근하고 비는 오지 않는데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재명 도지사님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지지율이 교차할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중고차 때문만 아니라 이재명의 현재 상승 모드를 타고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크루스가 됐죠. 오늘 발표가 됐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정치권 비롯해서 언론도 그렇게 초롱성 같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거의 뭐 수십 % 떨어진 것 같아. 뭐 1, 2% 떨어진 게 아니라 뭐 10몇 %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거품이 빠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진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여론조사의 맹점이니 여론조사의 조작이니 이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낮을 때는 또 어떻고 이재명 도지사 또 지지율이 급등하면 또 어떻고 말이 많죠. 자, 여론조사라는 것은 통계의 미학입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수학적인 이런 모든 확률을 고려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왜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현재 가장 간지러워, 지금 급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빨리 좀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디 뭐 조선시대 양반처럼 느긋하게 나긋나긋 세워라 내오라 급한 것인지 아니면 안 급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요 한국 사람들 성과를 견뎌내지 못한다니까요. 급한 것 막 가려고 죽겠는 것은 빨리 가서 긁어줘야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다음에 미루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서 이렇게 행정이나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뭐 훌륭한 정치인이고 전 국무총리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신속 대응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아직도 1년 8개월 정도 남았죠. 이재명 도지사가 감내해야 될 엄청난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말실수하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지지율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에 보도되자 친문 세력들 거의 멘붕 상태죠. 그러면서 대선을 위해서 아껴둘 비장의 무기들을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꼬꾸라뜨릴까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것은, 첫째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너무 경계심을 늦추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것 그대로 흥분하지 말고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가장 가렵고 급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 5년 동안 10년 동안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런 답답한 문제들 해결해 주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친문 세력들이라든가 반대파 세력들이 아무리 이재명을 공격하더라도 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해할 수는 없다. 왜? 친문, 극문 세력들은 1% 한 줌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극문들이 계속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게 되면 그 질 나쁜 친문 세력들이 극화되고 악마화되는, 국민들이 아예 신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버림받죠.
문재인 대통령을 현재 엄청나게 깜까먹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재명 도지사는 차근차근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대권 가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왜 부선이나 이런 잡것들을 고소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 좀 의구심이라든가 궁금증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오늘 큰 사건이 있었죠. 공지영이가 드디어 10년 넘게 했던 SNS 활동을 접고 드디어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온라인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지영을 궁지에 몰아넣을 엄청난 일이 김무성과의 사이에서 있었다,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오늘 영상 앞에서도 제가 붙여놓은 캡처 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공지영하고 김무성하고 오고 간 맹렬한 전투 상황에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음란한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공지영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개 사진에 아마 공지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6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 보냈다는 그 음란한 사진에 왜 공지영이가 이렇게 좌절하고 안절부절하고 수백만 번 사과를 하고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음란 사진이 결정타가 됐다, 거기에 공지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무선이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또 영상 앞에서 붙였지만, 음란 사진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지영이는 지난 밤에 또 엄청나게 문자 테러를 또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약이 또 떨어진 게 아니냐 하면서 김무선의 어떤 약 투약 의혹을 또 제기하고 그렇게 맹렬하게 말다툼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영이가 무릎을 꿇고 그 10년 넘게 수많은 트윗을 날리면서 이재명을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고 SNS를 탈퇴하고 계정을 삭제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분 분란이 거의 SNS를 한다는 것은 공지영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탈퇴를 한다. 그것은 그만큼 음란 사진의 존재가 상당히 타격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김무성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 측의 고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죠. 이재명을 지지하신다는 그 이프레스죠. 관련한 그 변호사가 고소를 했죠. 김무선이를. 이재명이가 왜 김무선이를 고발을 안 하냐, 고소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김무선이를 고소한 적이 있었죠. 고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지자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것이 처리됐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김무선이가 조롱하듯이 앞에 영상 짤에도 붙였지만 자신이 무혐의 각하처분 당했다, 고소하지 메롱, 이런 메롱 놀리는 듯한, 약간 이재명 지지자들을 약올리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김무선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것을 고발을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도지사 측이 허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자 측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고발을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이 넘나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러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었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왜 김무선이를 고발하지 않느냐, 고소하지 않느냐, 혹자들은 같이 더러운 똥통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재명 도지사가 애면을 하고 변호인단이라든가 가짜뉴스 대책단, 그리고 지지자들의 고소 고발을 막지는 않고 대신 제3자가 고소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고발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약간 개인적인 사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김무선 대 이재명, 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행정적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는 직책이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법무팀이라든가 이 가짜뉴스 대책팀, 그리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그 법무팀에 맡겨가지고 그런 잔챙이 업무를 처리하고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때 고소할 때 김무선이가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 고발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반대를 하고 고소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소를 못 했거든요. 명예훼손 뭐 정보통신법 관련해서 고소를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갖고 고소를 했잖아요. 허위사실 관련해서 뭐 옥수동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 김부선의 이런 준동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 불충분이든지 어떤 소멸시효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 물론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십시일반 모은 소송 비용으로 그때 당시에 고소 고발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물이 됐으면 좋을 텐데, 뭐 증거 불충분이었는지는 모르겠고 뭐 소멸시효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통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김부선에 대한 응징은 실패로 돌아갔고 김부선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맛봤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래서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김부선이가 이재명 지지자들을 아주 약올리는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페이스북에.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김부선을 대응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 팀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부선의 이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각하가 됐다. 차라리 명쾌하게 이재명 지지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그 변호사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았는데 그냥 침묵을 해버렸죠. 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김부선의 이 음란사진 논란 사건 때문에 공지영이 전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SNS 온라인계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부선은 쉬지 않고 공지영이도 의심을 한 것처럼 약이 떨어진 거 맞죠? 하는 이런 대응할 정도로 김부선의 대응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치명타가 바로 음란한 사진 이 사건 때문에 공지영이 결국은 온라인계를 떠나게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고발을 했다니까요. 헌증 환자라고 방송에서도 말했나요? 한번 말한 적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거에 관련해서 김부선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김부선이가 이 고소를 취하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또 허언증이니 뭐니 이거에 대해 내가 명예를 훼손 받았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다시 고소하는 사태는 없을 겁니다. 자, 현재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기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바로 김부선과 공정 간의 신체 은밀한 부분 관련한 풀 버전 통화를 현재 폭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웃고 깔깔깔 대던 그 신체 은밀한 전 부분 몇 분간만 폭로가 됐었죠. 김부선도 마찬가지고 친문 세력들이 이 녹취본 1시간 이상짜리를 풀 버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김혜경 여사님과 관련한 해경군 그 스토리를 다시 울고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걔들이 전략적으로 김혜경 여사를 어떤 판박이로 심볼리즘을 시켜놨죠. 해경군 김씨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 대선에도 울고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이것이 현재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현재 검찰 각하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증거를 보충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IP 문제, 해경군 김씨 문제 이런 고소 고발 사건은 다 각하되거나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문 세력들은 비장의 무기로 다시 그것을 써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부선의 페이스북을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내용들이 어제는 뭐 공지영 엄청나게 까고 오늘 뭐 몇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또 공지영 작가, 선생님 하면서 엄청나게 또 자신이 좀 미안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펴고 있죠. 결국은 김부선 때문에 공지영이 정계를 은퇴하는, SNS의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무선이가 자신이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10분의 1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상정이도 만난 것 같아. 심상정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 찐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그 뜻은 뭔가요? 심상정 의원에게 만나서 했다는 그 말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심상정 의원도 해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김무선이가 심상정 의원을 만나가지고 대선 전까지는 찐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썼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 교감이 있는 듯한 이런 글도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10분의 1밖에 폭로하지 않았다. 10분의 9가 남았던 뜻이죠. 아마 대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김무선이가 이재명 관련해서 스캔들을 계속 증폭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이재명 도지사하고 김무선과의 관계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법률적 조언, 자신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무장이 직접 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무선이는 그 법률적 조언도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 안방 침대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적시죠. 사실이든지 허위사실적시든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고소고발했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를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첩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다시 고발을 하게 되면 김무선을 다시 또 경찰 수사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선이가 계속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이런 사실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짜뉴스 대책반에 보내든지, 아니면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의기투합해서 김무선을 또 별도로 고소 고발하게 되면 김무선을 또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또 돈을 모으고 그런 것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한번 구해보고 이재명의 명예훼손, 이재명에 대한 모욕, 이것을 김무선이라든가 김용환을 한번 처벌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죠. 그래서 어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뭘 한다는 것은 항상 상처와 배신만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반에 이 김무선의 이런 언행, 말, 글 캡처해서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다르니까 중첩적인 고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라도 이런 제가 정치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은데 김무선 계속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이런 이미지, 그림, 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캡처 누적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가짜뉴스 대책반에 보내고, 아니면 직접 한번 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요, 상습범이 되거든요. 그냥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 떨어질 게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무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선 때까지 아직까지 자기가 폭로한 건 10분의 1밖에 폭로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10분의 9를 계속 폭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누적시켜놨다가 결정적일 때 한번 구속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지지율이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시게 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의 지지율은 아주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문제, 이거에 대한 발언만 좀 신중히 해주시면 대통령으로 가는데,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의지력, 추진력,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현재 문파들은 현재 대혼동 멘붕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우 2% 차이입니다. 제가요 장담하는데요, 다음 달, 2달 후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현격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문파들 멘붕 상태 한번 계속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아이고, 뭐야!